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토요일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면서 중동은 새로운 분쟁에 휩싸였습니다. 테헤란 시내에서는 지도부 거주지 부근에 4발의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국영 통신사 파르스에 따르면 이란의 이스파한, 쿰, 카라지, 케르만샤 등 다른 도시에서도 공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란 외교부는 장문의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에 대한 대응을 밝히며 역사 중단 시험대가 도래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외교부는 미국이 지난 6월 전쟁 이전처럼 양측이 협상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공격을 감행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이란 국민은 전쟁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었던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 이란 국민을 수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신변은 무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통신사 IRNA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안전하다고 2차례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공격 대상이나 목표물에 대한 혼란이 여전히 큰 가운데 나왔습니다. 여러 이란 언론들은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이란 최고 지도자가 거주하는 출입 통제 구역에 대한 공격을 보도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적대적이고 범죄적인 적의 공격에 대응해 이스라엘 목표물에 대한 대규모 미사일 드론 공격의 첫 번째 파상 공세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미사일 최소 한 발이 바레인 마나마에 있는 주요 미 해군 기지에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셜미디어에 유포된 영상에는 해당 시설 위로 연기가 치솟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은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에서 병력 철수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지는 중동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로 약 1만 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도 이란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여러 차례 미사일 공격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군은 방공망이 미사일 요격에 가동 중이지만 완벽한 방어는 아니라면서 사이렌이 울리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군은 시민들에게 미사일 공격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나 미사일 낙하 지점을 공유하거나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 미군 기지가 있는 여러 곳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익명의 이란 관리는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중동에 있는 모든 미국과 이스라엘의 자산과 이익이 합법적인 목표가 됐다면서 이번 공격 이후에는 레드라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이란 국민들에게 사방에 폭탄이 떨어질 것이니 안전한 곳에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군이 임무를 마치면 정부를 장악하라. 그때가 되면 당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선동했습니다. 트럼프는 아마도 수세대에 걸쳐 당신들에게 단 한 번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메시지에서 1979년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 점거 사건을 비롯해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이란이 집권한 이후 워싱턴과 이란 간의 수십 년에 걸친 갈등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이란에 대해 대규모의 지속적인 작전을 시작했다고 밝히며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의 목표는 이란 정권으로부터 오는 임박한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이란이 미국을 위협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식통에 따르면 이는 미국 정보기관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지역에 파견된 병력은 실질적인 의도와 위협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하지만 수주간 지속되는 군사 공격을 감행하기에는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권 교체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집니다. 또한 미군은 지상군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야톨라 하메네이를 축출하려면 그의 안보 기반 대부분을 파괴하는 정밀 공습 이후 신속하고 조직적인 민중 봉기가 마법처럼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는 허황된 꿈에 불과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언론에 유출된 정보를 통해 대규모 작전에 필요한 탄약과 자원이 부족하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여기에 미 항공모함 정비 필요성까지 더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공격을 명령할 경우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을 이라크와 같은 수렁에 빠뜨리는 행위이며 병력이 충분한 자원 없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례적으로 무력 시위를 벌인 것은 미국의 단기 공습 이후 이란의 보복을 억제할 수는 있겠지만 동시에 테헤란이 공격할 수 있는 미국의 목표물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12일 전쟁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금 미국의 진짜 위험은 이란의 미사일이나 드론 한 대가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미군에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혀 보복의 악순환을 촉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전쟁에 휘말릴 수 있고 이란은 자신들의 싸움이 생존을 위한 절박한 싸움이라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합동 공격이 용감한 이란 국민들이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제 이란 국민 모두가 폭정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이란을 만들어야 할 때가 왔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카츠는 이란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선제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슬람 교도들이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금식하는 성월인 라마단 기간 동안 무슬림 인구가 다수인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또한 유대인들이 고대 페르시아에서 학살당할 뻔했던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유대교 명절인 푸림을 앞두고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이번 작전이 워싱턴과 협의해 수개월 동안 계획됐으며 공격 날짜는 몇 주 전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필수 업종을 제외한 모든 학교와 직장의 폐쇄와 영공 이용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민간 항공기에 영공 진입을 금지했으며 공항 당국은 국민들에게 전국의 모든 공항을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6월 수십 년간 지속된 핵 분쟁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지역 안정을 해칠 수 있는 군사적 충돌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협상도 단순히 농축 과정 중단뿐 아니라 테헤란의 핵 기반 시설 해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 조치를 협상에 포함시키도록 워싱턴에 로비했습니다. 이란은 제재 해제 대가로 핵 프로그램 제한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지만 이 문제를 미사일 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배제했습니다. 테헤란은 또한 어떠한 공격에도 스스로를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인접국들에게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 미군 기지에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